왜 하는지에 대한 중심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3천만 명 정도였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1억 명이 된 걸 보면은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다 보니까 주부분들,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1인 사업자분들 모든 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노션 알려주는 슈니, 노슈니로 활동하고 있는 오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10년차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고 PM도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활용을 하셨죠? 노션을 활용한 기간이? 노션이 19, 20, 21, 22, 23, 한 7년 차 된 것 같아요. 그 7년 동안 노션을 꾸준하게 이용해온 그 노션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툴이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제2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동안 저의 이 제2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툴이 없었거든요. 근데 노션은 이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절반은 J, 그 나머지 절반은 P잖아요? P들도 노션을 활용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P들도 노션을 사용하면서 약간의 J처럼 뭔가 계획적인 성향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P 성향인 친구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노션을 더 훌륭하게 잘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계획 세우는 거를 좀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P들이 더 노션 잘 사용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노션에 대한 장점만 조금 말씀해 주셨다면 그 7년 동안 노션을 활용하면서 요 점은 조금 아쉽다 싶었던 게 좀 있나요? 아쉬운 점은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지만 모바일 버전도 좀 PC 버전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션에 좋은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도 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직장인이 아닌 분들도 노션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게 요즘 보편화가 좀 됐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노션의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작년 기준으로 노션에서 공식적으로 낸 기사가 전 세계 1억 명 정도였는데 그때도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3천만 명 정도였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1억 명이 된 걸 보면은 그 수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체감상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그 사용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명은 좋게 훌쩍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션에 보면은 유료 결제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의 좀 차이점이 뭔가요? 유료와 무료 버전의 차이점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노션 자체가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모든 툴들을 내가 다 가입하지 않아도 노션 안에서 다 해결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노션 AI, 노션 메일 그런 것들이 등등등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걔네들은 유료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기능들, 무료였던 기능들은 여전히 무료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협업 툴로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료 버전을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혼자 일정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도 충분히 너무 좋은 기능들을 무료로 주고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무료 버전 기준으로 많이 말씀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비교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노션을 좀 활용하면 좋겠는지 좀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기업에서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했지만 오히려 개인으로 사용할 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인적인 일정들을 내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으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왜냐면 다른 툴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들을 조작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없었는데 노션은 내가 개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일정을 내 마음대로 속성을 지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쉽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저처럼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1인 사업자분들 그런 모든 분들이 노션을 좀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활용이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본 사례들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사용해서 효과를 본 사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건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분들이다 보니까 이직, 취직할 때 이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기업들도 많이 노션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션 사용자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어쨌든 상대방이 보았을 때 내 이력들이 좀 잘 정리되고 깔끔하게 보이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션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드시는데, 다른 걸로 포트폴리오 만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만들기도 쉽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도도 높아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션을 처음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게 빈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션을 처음 봤을 때 이제 하얀색 바탕이 딱 뜨는데 지금부터 난 뭘 해야 되지? 하면서 멘붕이 살짝 오더라고요. 처음 노션을 활용했을 때. 그럼 노션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처음 노션을 사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션에 처음 들어오면 이런 빈 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노션에 가입하시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가입하듯이 계정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이 계정 안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작업하는 기준 자체가 이제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다운받던, 워드를 다운받던, 파워포인트를 다운받던, 어쨌든 내가 새로 시작할 때는 빈 페이지를 주잖아요. 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PPT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템플릿 다운받아서 사용하시잖아요. 노션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템플릿들은 여기 빈 페이지 하단에 보면 템플릿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 여기에는 노션 사용자의 거의 모든 분들이 내가 템플릿을 만들면 올릴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노션에서도 검수를 하기는 하지만 뭔가 내가 어떤 게 좀 좋은 템플릿이고 나쁜 템플릿인지를, 나쁜 템플릿은 없지만 좋은 템플릿인지를 구분하기가 아마 초보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의 계정에 아마 템플릿 판매하는 링크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템플릿을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판다랭크에 기획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빈 페이지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목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고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빈 칸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있냐 보고 싶으면 이렇게 빈 칸에 마우스를 올리면 플러스 버튼이 나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양한 블록들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노션의 모든 기능들은 이 블록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노션을 좀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블록들을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노션 자체가 이미 이렇게 블록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설명이 오른쪽에 이미지와 함께 뜹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대략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잘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와 같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노션에는 단축키 같은 게 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이거 노션 그냥 완전 정복하는 거다. 숨은 단축키, 꿀팁 같은 게 좀 있나요? 단축키는 굉장히 쉬운데요. 여러분 일단 단축키와 명령어 많이들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명령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 슬래시하고 귓속말 해가지고 막 귓속말 보내고 하잖아요. 노션도 마찬가지로 명령어는 슬래시를 누른 후에 블록 이름을 말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할 일 목록이라는 블록 이름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밥 먹기, 운동하기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가 뜹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아주 쉬워요. 슬래시하고 블록 이름 쓰시면 되고, 단축키는요, 원래는 단축키를 외웠어야 되는데 최근에 노션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블록을 불러서 보면, 이렇게 블록 쭉 내리다 보면은 블록 이름 오른쪽에 이렇게 단축키를 표시를 해놨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단축키들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1, 2, 3이 샵 모양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샵을 누르고 띄어쓰기를 하면 제목 1 크기를 주겠다. 샵을 그럼 2개 누르고 띄어쓰기 하면 제목 2 크기겠죠. 샵 3개 누르고 띄어쓰기 하면 제목 3 크기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있고, 이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션을 만드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거에 단축키를 만들겠죠. 마찬가지로 노션도 이 상위에 있는 블록을 불렀을 때 상위에 있는 블록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록이거든요. 그 블록들의 단축키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단축키가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설명이 있는데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점점 단축키가 사라져요. 왜냐면 단축키를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단축키가 요거구나, 요거 누르면 되는구나 하고 상위에 기본 블록에 있는 단축키 정도만 외우셔도 충분해요. 네. 사람들이 노션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이트의 작업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노션 내부에서 데이터들을 좀 페이지마다 공유하는 그런 동기화 때문에도 많이 활용하고 그게 되게 편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노션을 잘 못 쓰는 제 입장에서는 매번 데이터가 뭔가 이상하게 입력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팁도 좀 주실 수 있나요? 뭐 블록이라던가 뭐 연결해서 쓰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블록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 아래까지 다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여기 인베드 기능이라던가 여기 되게 많죠. 다양한 기능들을 이미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뭐 가져오기 기능들도 여기에 이제 플랫폼 부활로 다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눌러서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노션 기능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저는 GPT한테 물어봐요. GPT한테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주면 이미지도 읽을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미지를 준 다음에 내가 이 장면에서 이 기능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혹은 이런 오류가 떴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얘가 이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GPT가 대답을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GPT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수식을 진짜 못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식을 못하는데 지금 화면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캡처를 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데이터베이스였어서 제가 이 구조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제 캡처를 해서 넣었는데 얘가 바로 읽고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엑셀에 있는 수식 함수와 노션에 있는 함수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노션에 맞춰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충분히 GPT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GPT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막 일이 막 밀려들면은 그 일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을 때 이걸 좀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좀 있나요? 데이터베이스의 캘린더 기능을 좀 사용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사실 업무가 많을 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 설정을 내가 머릿속에서 하려고 하면은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노션 안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 우선순위를 좀 정렬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덜 놓치고 중요한 일들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먼클리 플래너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데일리로 할 일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이 템플릿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저는 그냥 단순히 일정 관리하는 템플릿들은 너무 시중에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일정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목표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우선순위를 좀 설정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게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이제 칸을 맨 위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먼클리 플래너입니다. 먼클리 뜻은 먼슬리, 위클리 이렇게 합쳐놓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버튼만 클릭을 해도 일정 우선순위를 좀 설정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 촬영하기 이렇게 제가 썼다라고 해볼게요. 오늘 날짜로. 그럼 이게 이렇게 인터뷰 촬영하기가 뜨죠. 그러면 중요도와 긴급도를 내가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럼 3순위로 뜨죠. 그 다음에 긴급도를 설정합니다. 오늘 촬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한 일이죠. 긴급함 하면은 1순위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설정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초록색 칸에 있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인터뷰 촬영하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요걸 가장 먼저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터뷰 촬영하기가 끝났어요. 완료를 누르면 여기서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우선순위를 위에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급한 일보다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일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급하고 남들이 먼저 요청하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항상 놓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시각적으로 사분할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들은 하단에 이렇게 다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나만의 콘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내가 이제 다음 콘텐츠를 뭘 만들지? 라고 하는 게 되게 고민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잘 터질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민들을 노션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콘텐츠 플래너를 만들어 뒀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콘텐츠 플래너고 저는 사실 노션의 기능에도 분명히 집중을 하기는 하는데 저의 노하우와 저의 경험들을 좀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어서 떡상시키는 건 당연히 너무너무 디폴트 값으로 중요한 거지만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중심이 잘 잡혀있지 않으면 중간에 막 다른 길로 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행한데 라고 해서 쪼르르 달려가서 저거 따라하고 이게 유행한데 라고 해서 쪼르르 달려가서 저걸 따라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길을 잃고 중심을 잃어서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과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러 개 계정을 날리고 깨달았던 거는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를 좀 깨달아서 제가 이제 브랜드 에이전시에 실제로 워크숍을 통해서 배웠던 브랜드 타워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브랜드 비전이라던가 미션이라던가 핵심 가치라던가 컨셉이라던가 등등등 이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그 중심들을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노하우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정을 생성하는 것부터 콘텐츠 만들기 그리고 콘텐츠 발행하기 그리고 성장하기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제가 좀 콘텐츠를 넣어두고 요거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실 수 있게 넣어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획 단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저는 사실 제가 매일매일 콘텐츠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그게 그냥 단 한 줄이고 단어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어를 무조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뭐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지 라고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다 나는 이거를 그냥 릴스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하고 우선순위도 한번 이렇게 정해볼게요 라고 하면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렇게 순서가 되죠. 이렇게 아이디어 단계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 단계에 싹 적어놔요. 그럼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겠죠. 그 중에 내가 오늘은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거를 아이디어에서 상태를 기획 중으로 바꿔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 위에서는 사라지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요게 지금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지 라는 기획이 생기죠. 여기 들어갔을 때 기획안 작성 템플릿이라는 걸 제가 미리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하고 내가 콘텐츠를 기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완료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사라지죠. 그래서 아이디어였던 것을 기획에 넣고 기획을 완료하고 나면은 이렇게 발행 영역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발행했던 콘텐츠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아이디어 영역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그냥 적으셔도 되고 내가 이렇게 릴스나 인스타그램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괜찮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캡처해서 여기다 넣어두셔도 되겠죠? 어쨌든 아이디어가 많아야지 내가 막상 기획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무조건 좀 적어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 광고를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안에서 광고를 돌린 기간부터 예산 그리고 도달 수, 노출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계속 이 광고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관리를 하고 있고 일정 관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콘텐츠가 떡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비법이나 노하우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제가 콘텐츠 안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넣어 놓았습니다. 노션을 활용해서 좀 돈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세무사분을 활용을 하는데 이때 되게 좋았던 게 여기도 1인 사업자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세무사분께 노션에 미리 내가 다 데이터베이스로 이 금액들을 다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그 링크만 보내드리면은 알아서 정리를 해서 세무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엑셀로 주세요 아니면은 뭐 뭘로 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세무사분들도 다 노션을 너무 잘 사용을 하고 계셔서 노션에 내가 기본적으로 좀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기록을 잘 해두면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계부 템플릿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버튼만 눌렀을 때 이제 수입을 추가하거나 저축을 추가하거나 지출을 추가하거나 투자를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버튼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PC 버전으로도 사용하기 편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사용할 때 밖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모바일로 편하게 이제 버튼만 눌러서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 그때그때 잘 기록만 해두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뭐 합계라던가 지출만 따로 본다던가 지출과 수입의 차이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템플릿들이 다 노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네. 이런 템플릿을 만들 때 노션을 활용하는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이나 이해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기획적인 부분을 좀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그 노션님만의 그런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네, 기획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혼자 만들어서 혼자 쓰신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나도 부업을 하고 싶고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션 템플릿들을 좀 많이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는 게 기획에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노션 템플릿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행이다라고 하면은 여행 관련해서 내가 템플릿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하고 또 GPT한테 물어보죠. 만능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GPT가 또 설명을 쭉 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만들기보다는 힌트를 얻으시면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바로 뭔가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메모장에 막 낙서하듯이 나는 여행 플래너를 만들 건데 뭔가 준비물 챙기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준비물 챙기는 거에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또 쭉 적어보세요. 그렇게 다 낙서를 다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만드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만들 수 있고 만들고 나서도 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방금 전에 답변해 주신 거에서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아까 템플릿을 남들이 만든 걸 보고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템플릿을 만들 경우에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남들이 만든 템플릿은 또 어디서 보고 그거를 나는 어떻게 내가 만약에 템플릿을 만들었을 때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노션 레퍼런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노션이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노션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노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메뉴에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에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든 1000개 이상의 템플릿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료로 된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료인 템플릿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템플릿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고 나는 만약에 뭐 여행 템플릿을 만들 거야. 993개나 있죠? 1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봐요. 본 다음에 제목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좀 보세요. 여행 플래너, 뭐 간단한 여행 플래너 뭐 이런 게 있죠. 노션이 만들어둔 기본 템플릿도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세요. 그다음에 템플릿 보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 얘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날짜 속성이랑 위치 속성이랑 메모 속성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구나. 이렇게 탭을 활용해서 캘린더도 같이 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구나. 아, 나도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겠죠. 나도 그냥 일정을 표로 만들고 캘린더로 볼 수 있게 탭으로 하나 더 만들어 봐야지 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준비물 리스트를 그냥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해놓으면은 한 번밖에 사용 못하고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좀 불편하던데 나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역으로 된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이런 템플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노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료로 된 템플릿들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들게 되실 거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외여행 플래너를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이제 판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좀 이 완성된 템플릿을 누군가에게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공유라고 되어 있고 게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게시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요거를 웹에 게시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공유가 가능해요. 그냥 공유 탭에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주면 내 워크스페이스에 초대된 사람들만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웹에 게시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웹에 게시하신 후에 여기 템플릿으로 복제라는 토글이 있는데 요걸 켜주셔야 이 템플릿을 상대방이 복제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토글을 꼭 켜주시고 여기에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상대방에게 제공을 하면 그 상대방이 이렇게 입장을 하겠죠. 이 링크에. 그러면 이 우측 상단에 있는 복제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분들이 복제를 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시면 돼요. 혹시 노주인님이 이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선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 템플릿을 좀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운동 템플릿을 제가 선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받는 방법은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노슈니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소통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DM이 오면 바로바로 답장해드리고 좀 티키타카 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계정 자체도 서로 반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분위기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소통하시려면 노슈니 인스타그램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